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어이제입니다. 주식시장은 과연 이성적일까요? 지극히 이성적이면서도 비이성적이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합니다. 지난 1월까지 주식시장은 정말 무섭게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혹자는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분위기는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오늘도 결국은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극히 이성적인 상황일까? 여러 가지 질문들과 답이 오가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 오늘도 시마론과 함께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블진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 왔지만 시장은 여전히 좀 팔았네요. 결국 양시장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희정 캐스터 어떤 변화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전장만 해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구간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양시장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약보합권, 전거래일 대비 0.3%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3,0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현재 구간에는 14조 1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힘 괜찮았습니다. 3,114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10시 구간쯤에는 3,142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 초반 고점을 뒤로하고 그 뒤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로 전환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는 3,100선까지 이탈됐고요. 현재 구간에는 3,0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 기관이 이끌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는 외국인은 1,200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3,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이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4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내리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오늘은 서비스 업종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언택트, 투톱은 물론이고 컨텐츠 그리고 게임 쪽까지도 오늘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도 1.7%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2차 전지 쪽을 파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학업종이 1.6%가량 조정받고 있고 뒤를 이어서는 통신과 의료정밀 순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은 보험업종. 보시는 것처럼 업종지수가 4%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 보험 쪽이 오늘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도 3%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운수창고의 경우에는 이 안에 한진그룹주에 더해서 해운 쪽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업종지수 2% 이상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과 종이 목재도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혼조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오늘은 IT 투톱이 나란히 상승분을 켜내는데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강보합권 정도고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8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는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낸드 가격 상승에 더해서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까지 더해지고 있고 이렇게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13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이 2차 전지 쪽 덜어내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이 3%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9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렇게 언택트 투톱 네이버까지도 2%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대차에 관련한 이슈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정몽구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정의선 회장의 경영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2%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쪽 나란히 부진합니다. LG화학에 더해서 삼성 SDI까지도 4%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7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까지도 부진한데요. 현재 구간에는 2%가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4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업종에서 확인했듯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 업종이 강합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국채 10년물 중에서 금리가 1%대 1%를 넘어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국내 보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DB손해보험. 이 종목은 오늘장 양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장 중에는 4만 1,000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 넘기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7%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4만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메리츠 화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양 매수세고요. 장 중에는 6%대, 현재는 4에서 5%가량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5,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해상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양 매수세가 집계됩니다. 계속해서 4에서 5%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구간에도 고점입니다. 2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해서는 0.7%가량 조정받고 있고 지수로 봤을 때는 9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한산한 모습 나타내고 있죠. 9조 7천억 원가량의 거래대금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 출발됐습니다. 965선에서 출발됐고요. 장 초반에는 4포인트가량 높은 969선까지의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그 뒤로는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구간에는 내림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960선까지 이탈되면서 9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300억 원, 기관은 1,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담아가고 있는데 현재는 2,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부진한 건 바로 시젠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어닝 쇼크에 따라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컨센서스를 18%가량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지난주에는 6%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오늘장도 이렇게 낙폭을 키워갑니다. 5%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1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장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은 파란불을 켜냈고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1%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까지 1에서 5위 종목까지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간신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또다시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3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는 건 HLB를 볼 수 있겠는데요.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FDA의 이 신청 승인을 완료했고요. 오늘에는 장 중에는 6%대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되면서 1.7%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항공 우주 산업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이제는 정부에 이어서 민간 기업도 관련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블루 오리진의 차세대 로켓 엔진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로 하여금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29일에는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의 우주항공 ETF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상한가에 경신하면서 16,400원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줄줄이 신고가 경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AP 위성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해서는 AP 위성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장중에는 21%대 급등 흐름 23,85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됐습니다.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는 8%대 급등 흐름, 이렇게 신고가 경신이 한 차례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고점 부근 5%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큰 이슈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파트너사와의 합의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렇게 미국 ITC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메디톡스가 오늘장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속에 상한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19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웅제약 함께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기관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장중에는 20%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되면서 12%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1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심화론 강의로 넘어왔습니다. 두 가지 주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 시장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대 진입했습니다. 작년 2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리 상승 움직임, 위험자산 선호도를 약화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꼬집히고 있는데요. 이 부담감 계속해서 2, 3월의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까요? 두 분께 답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소진 전문가님,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하고 있는 그 원인이랑 지금 시장은 이미 굉장히 또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향의 연결고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죠. 이 재정 정책이 많이 이제 집행이 되는. 이제 이번 늦어도 다음 달 15일, 14일 안에는 지금 코로나 지원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통과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은 한 1조 5천억, 그다음에 1조 5천억 달러, 그다음에 좀 많이 가면 1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결국엔 자금 조달은 국채로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찍는다라는 건 국채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국채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 국채 가격은 하락. 국채 가격 하락은 국채금리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국채가 많이 발행될 거라는 리스크, 그것 때문에 일단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한파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백신 접종이 좀 접종이 되고 이 확진자 수가 확 꺾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참 많이 갔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30만 명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인데 지금은 한 5만 명대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물론 5만 명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실하게 많이 줄었고 증감률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거죠.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결국에는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거죠. 앞으로 물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이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공급단은 아직까지 회복은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를 예를 들어다 미국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를 예를 들면 지금 뭐 명동이나 뭐 주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번화가들을 보면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태원도 보면 공실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후에 뭐 거리두기 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 풀렸어요.
그게 풀려서 이제 마음대로 놀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놀았을 때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이런 게 또 옛날만큼 네. 그게 폭발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망한 데가 많잖아요. 그걸 다시 소위 말하면 그걸 다시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래방을 나중에 이제 한참 가면 노래방 들어간다면 3시간씩 줄 서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액은 이렇게 되면 지금은 수요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될 그럴 수 거예요. 있겠네요. 이게 뭐 사실 뭐 외식 관련 이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뉴 분야에서 이런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이제 약간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쵸. 공급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또 걸려요.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적다. 네. 당연히 물가 인상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올리는 아.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네. 어쨌든 가장 명확한 건 네. 예, 이제 일단은 이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경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1조 9천억 달러 말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 부분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3조 달러 정도 이제 또 한다라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그만큼 국채가 많이 찍힐 거다.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지금 반등인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국채 이제 10년물 이게 주봉 차트인데 네. 보면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 팬데믹 수준에서 아직 그까지도 안 갔어요. 사실상 10년물 국채 금리가 2%가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좀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팬데믹 전 수준까지 이제 회복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네. 어쨌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키를 쥐고 있는 건 2%. 그러니까 2%가 넘으면 물가도 2%, 네. 그다음에 이제 국채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시중금리 2%가 올라가면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감 가지고 가는 건데,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게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연준이 테이퍼링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시장이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래서 시중금리 올라가는데, 그래서 연준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기준금리 올리고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물가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우려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단언컨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중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건 거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이 가장 크죠. 일단 사실상. 그 원자재 가격도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경기 보시는 회복에 거예요? 대한 기대감 플러스 네. 거기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한 이제 투기적 세력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사실 원유나 이런 게 많이 수요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선물 시장은 대부분 실질적인 이제 수요도 있지만 네. 투기적 수요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에 의한 투기적 수요까지 붙으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파월 의장이 이번에 뭐 그러니까 내일 해서 화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증언 상하원 앞두고 청문회가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반기 보고서. 네. 청문회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명확히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근데 힌트가 나올 거라고 100% 보세요? 나온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인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상당한 인내를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네. 연준은 지금 과정에서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물가 인상하는 거는 지금 신경 쓸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고용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을 보자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 물가 상승이 왜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네. 지금은 유가가 이 한파 때문에 미국에서 원유가 시추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원유 시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쉐일이잖아요. 네. 근데 쉐일이 이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쉐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를 하는 건 공공 지역에 대한 땅의 쉐일 개발권은 안 줘요. 이제 시추권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 지역에 대한 시추권은 막진 않아요. 하는데 지금 왜 안 나오냐면 네. 그 한파라서 네. 얼었어요. 땅도 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쉐일 오일을 팔려면 이제 이 수평 파쇄 방법은 그러니까 쉐일층에 가서 물을 분사해서 그러니까 진흙층을 깨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흡수해가지고 이제 오일도 분리하고 뿜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 가스도 뿜어내는 건데 네. 물이 얼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의 한파가 그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쉐일 오일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요. 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 또 폭발적으로 것이기 쉐일 때문에. 오일은 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두 가지죠. 그게 물론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있지만
임금과 임대료입니다. 주택 임대료. 이게 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임금은 아시는 것처럼 임금은 지금 상승할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은 올랐어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주택 가격은 올랐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는 떨어졌어요. 아.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물가를 어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상승 요인은 제한된다라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추세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파월 의장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요건 좀 풀릴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도 지금의 이제 상승세가 이 합당치 않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결국엔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요. 더 쪼아야 돼요. 연준을. 더 쪼고 해서 결국은 3월 FMC에서 최소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는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입장에는 별로 안 좋은 건 그러면 3월 FMC 전까지는 계속 시장이 일어나?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작년에 네. 8, 9, 10,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네. 움직였잖아요. 네. 이번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월 달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거기 FMCA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가 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에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질문 드려야지 했는데 이 답까지 다 사실 해주셨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장기물 금리가 왜 오르느냐. 국채를 많이 풀기 때문에 또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준은 인내를 가질 거고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단기간에만 보여지는 그런 포인트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은 연준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질 거라는 포인트가 이번 주에 증언에서 나올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확답을 기다리는 시장은 3월 FOMC까지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러면 3월 FOMC까지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이번 파월 의장의 증언에서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시장이 또 한 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될 텐데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뭐 수혜주 피해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주들은 계속 약하고 뭐 금리 상승 수혜주들은 계속 오르고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투자 힌트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한번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장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역시나 강조드리고 있는 성장주 그쵸. 쪽에서의 네네. 흐름을 뭐랄까 자꾸 기회를 찾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쉬고 있을 때 담자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쉬운 구간에서 담으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따라가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에서 힌트를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일단 시장에서 좀 시장의 흐름이 약할 때는 이렇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단기적인 힌트를 찾으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금리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우려감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이런 시중금리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역시나 맞습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성장주에 비해서는 베팅을 오래 하시는 것은 아예 정말 장기로 보시거나 네네. 네, 그러시거나 완전 금리 인상기까지 지금 까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보면 오케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정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경기 회복, 완전한 회복, 정상화로 그렇죠. 가는 그 시기. 가는 회복까지 보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뭐 보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 원자재들이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유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자주 가격 상승하면서 네네. 그런 단기적인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뭐 지금 FOMC의 3월달에 뭐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 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다면 네. 그쪽에서의 좀 단기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저는 일단 탑픽으로는 또 그 외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네. 보험주라기보다는 금리 상승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셨을 때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는 네. 시장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는데 네. 그래서 LS하고 페노션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구리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고요. 네. 뭐 LS 니코동을 통해서 뭐 금하고 은, 또 구리,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핫한 팔라듐 또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구리 같은 부분은 정말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 갈까요?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쓰임새 수요가 정말 뭐 표현을 하자면 정말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구리 수요는 좀 늘 수밖에 없거든요.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뭐 친환경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육상이든 해상이든 풍력 에너지든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든 이 친환경 에너지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에너지 뭐 석탄, 화석 이런 연료보다 같은 메가와트당에 쓰이는 그 구리 전선의 양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은 전력을 쓰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에너지에 쓰이는 구리의 소유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구리 수요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전기차죠. 역시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구리의 수요가 네.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구리 가격 상승은 좀 추세적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의 쓰임 특히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똘똘한 자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해상용 초고압 케이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만들어서 그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초고압 전선 케이블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고요. 전 세계적으로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유럽이나 뭐 유럽, 일본 쪽 해가지고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진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웨르스테드, 그러니까 해상풍력 1위 개발 업체죠. 이쪽이랑 계속 지금 시장 진출을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LS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페노션 수혜주가 같은 해운주가 경우에도. 나왔네요. 그렇죠. 네. 네. 해운주 최근에 이 운임 지수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또 작년에 저희가 주식화 개론에서도 개론에서, 네. 운임 지수가 코로나의 뭐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 글로벌 물동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피해가 적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운임 지수가 잘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최근엔 또 조금 급반등한 이후에 지금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 구간 때문에 지금 뭐 그래도 아직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지금 뭐 중국 쪽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운임지수가 뭐 말 그대로 지금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면 글로벌 물동량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네. 이 운임지수가 뭐 지금은 회복되기 위한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 운임지수는 글로벌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 운임들 중에 계약하는 부분 중에 CVC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장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네. 화물 운송 계약. 네. 그러니까 계약을 장기로 맺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CVC 계약이 최근에 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페노션의 실적에서는 뭔가 좀 안전 마진, 좀 안전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5년 동안 장기 계약을 했으면 5년 동안의 운임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대한 뭐 운임 지수, 이쪽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네. 수 있는 것도 자 긍정적이고 최근에 또 페노션이 뭐 배를 좀 늘렸어요. 5척을 더 지금 늘려가지고 네. 운임 지수를 더 높여서 받았을 때도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금리 상승에 대한 뭐 대표적인 물론 업종들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도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쪽으로 원자재 상승이라면 또 구리 쪽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뭐 글로벌 물동량도 증가할 것이라면 네. 이쪽에 페노션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좋겠네요. 경기 페노션, 회복 기대감. 네. 페노션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쵸, 네. 그럼 결국에는 당연히 이제 물동량 늘어나고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크선 운임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곡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곡물 가격도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벌크선 운임 지수 상승의 요인이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은 괜찮다. 다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운임 지수랑 또 이제 BDI랑 좀 다르니까. 네. 원래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선시 그렇죠. SCFI가 있고 BDI가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HMN 같은 경우가 먼저 한번 치고 강하게 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벌크 선사가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 선사니까 그때 한번 컨테이너 물동량 많아지면서 네. 한번 쫙 갔고 지금은 옆으로 약간은 좀 횡보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때 당시 페노션은 그렇게 같이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실제로 이제 BDI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도 물론 올라오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막 메인으로 관심은 없을 때인데 최근에는 확실하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좀 키 맞추기 차원에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LS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김혜희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친환경 관련 쪽도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이제 이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망을 생산하는 이제 전선을 생산하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뭐 지난주에 우리 김민지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텍사스 한파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지역이랑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게 텍사스는 자체적으로 그렇죠. 전력망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번에 한파 때문에 끌어오질 풍령에 못했고. 안 들어오고 딴 데도 못 끌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슈가 되게 많아서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이슈가 많을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한 3조 달러 이거 하려고 네. 하잖아요. 네.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 거기에 이제 전력망 관련 부분도 포함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LS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에 전력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대한전선이랑 LS인데 사이즈가 LS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 쪽 관련 쪽도 확실하게 LS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네. LS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미국 내 전력망 전선 1위예요. 아, 점유율 1위. 그렇군요. 네, 보시는 통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통신망으로 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 스피르 엑스가 있는데 네. 이쪽에서는 정말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 기대감이 계속되더라도 눈여겨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요.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티몬의 코스닥 상장 추진 이슈입니다.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을까? 쿠팡의 미국 나스닥 진출에 이어서 티몬이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국내 이커머스 업체 1호 상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는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 바람잘 날 없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은 티몬의 이번 상장 추진, 이 발표에 대해서 좀 내 얘기를 가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티몬이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IPO를 진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쿠팡은 미국 뉴욕 거래소로 가니까 네,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국내 1호 이커머스 기업이 되는 거죠, 티몬이. 네. 이미 작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 기업들이 다 지금 적자거든요. 네, 쿠팡도 지금 적자 부분도 항상 이 부분이 괜찮나 우려감도 있었지만 티몬도 지금 적자예요. 네, 근데 그런 자본 잠식 부분을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많이 그래도 잘 모아놨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네, 그래서 받고. 네, 그래서 2,550억 원 이상의 예. 투자 규모를 확보했는데 일단 최대 주주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가 주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현재 지금 쿠팡과 마찬가지로 성장성을 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신규 가입자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죠? 올해가 지금 2달, 이제 거의 3달도 안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코로나의 뭔가 반사 수혜를 받아서 이커머스 시장이 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중에 티몬이 그중에 가입자도 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10대. 그러니까 차기 이제 차세대의 뭔가 소비층이 될 것이다라고 10대 가입자가 최근에 5배 이상 증가를 했다. 오, 그래요? 뭐 되게 네. 싼 걸 했나요? 혹시 BTS 이런 거 판매를 했나? 정말 모르겠네요. 굿즈를 판매를 했는지. 네. 그래서 저도 저는 이 한 번도 부분은- 사실 티몬을 이용한 적이 많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두 분은 많이 쓰세요? 저도 거의 안 씁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딱 2개만 씁니다. 네이버 페이, 쿠팡. 아, 딱 네. 1, 2위 사업자랑만 네.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1등만 하시는 거죠. 빨리 사고 내가 빨리 받고 싶으면 쿠팡. 그러니까 가격 상관없이 빨리 받고 그쵸. 싶다 쿠팡. 좀 싼 거 나는 언제든지 상관없다. 그냥 가격 싼 게 좋다. 그럼 네이버. 네, 네이버 페이를 하죠. 근데 저희를 제외하고는 10대 분들은 이제 티몬을 쓰고 있다는 그렇죠. 저희보다 거네요. 한참 어린 근데 소비층. 그 10대들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이게 소비층으로 주력 소비로 가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 10대들의 소비력도 아, 그런가요? 하긴 대단할 뭐 거예요. 저 빌런들 많다고 하고요. 10대의 소비력이라기보다는 또 부모님의 그쵸, 소비력이니까. 사실 그렇게 예. 연결이 거죠. 되죠. 예,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또 티몬이 그 예. 멤버십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아, 모든 이커머스들이 요즘 멤버십을 대세네요. 시작하고 그렇죠. 그거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멤버십 가입자 수가 또 5배가 증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 10대 쪽에서의 지금 소비층이 네. 있었던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매출액도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의 지금 청사진을 많이 그릴 것 같아요. 네. 이쪽을 IPO를 할 때 많이 공개할 예정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티몬이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플랫폼 채널로서 그냥 이렇게 물건을 싸게 파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티몬이 2010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소셜 미디어였거든요. 소셜 아. 커머스였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쿠폰 네. 싸게 팔고 아,
예를 들어 뭐 그렇군요. 빕스를 할인권. 먹을 수 있는 가격을 뭐 싸게 판다든지 외식 상품권 그죠. 이런 거의 거 거래하고 대부분 그랬어요. 네. 뭐 세차 같은 거 하면 세차 할인권 뭐 이런 걸로 대부분 그렇군요.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한 뭐 몇 년 전, 한 10년 전 아닌가요? 2010년이니까 그렇죠. 맞죠? 한 11년 전이죠. 네, 11년 전. 그때 한참 이제 그 뭐죠? 식당에 가면 약간 진풍경이 그거 있거든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 이 팀원으로 오셨어요, UF로 오셨어요 이러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이제 자기 돈 내고 온 돈 내고 오면 약간 호구 잡히는 느낌? 약간 뭐 그런 적이 있었죠. 한때 뭐 그게 많이 유행하긴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탄생을 했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쿠폰을 사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 구조였는데 네. 그 사업 구조가 조금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뭐 소비 플랫폼 쪽으로 가다 그쵸. 보니까 팀원도 이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번에 좀 청사진을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나요?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셜 커머스 쪽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쿠폰을 나오네요. 그렇죠, 뭐 공동 구매를 한 쪽으로 많이 간다든지 예. 아니면 쿠폰들을 싸게 팔아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소비를 네.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핀또또라고 지금 성행하고 알리바바 이름 웃기네. 핀또 핀또또 이게 그게 핀이 뭐예요? 중국어로 네. 이제 모이다라는 뜻이고 아. 또또가 많이 모여라라는 아. 뜻이에요. 많이 모일수록 싸진다. 그러니까 공동 구매를 하기 공구의 위한 개념 네. 같은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도 많이 사면 더 할인 많이 해줄게라는 아.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인데 이게 알리바바에 이어서 2위의 지금 이커머스 업체고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총이 250조. 250채. 네네. 공구 회사인데 250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네요. 중국의 중국이, 규모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 시장에 또 거래소는 또 나스닥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모든 큰 걸 다 뭉쳤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유동 금액들이 다 좀 몰린 것도 있는데 네. 그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실히 미국 시장 나스닥에서의 이 성장성을 좀 인정받는 부분 그런 이커머스가. 거죠. 시장 평가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건지 시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도 이제 진짜 하이닉스를 2개 사는 2개 정도 살수 사는 있는. 예, 규모네요. 대단하네요. 핀또또 네 그래서 기억해봐야겠습니다. 이 기업을 네. 약간 또 좀 모티브 삼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티몬이 먼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0년에 티몬이 먼저 했고 핀또또가 2015년에 지금 생긴 기업이고 3년 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의 원래 생각을 모델인데. 그렇죠. 다시금 하는 것 같고요. 쿠팡의 계기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쪽에서의 지금 흐름들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중국 기업이고 규모의 경제가 좀 다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는 이제 IPO가 된다는 점,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지금 11번가라든지 뭐 후발주자를 찾고 있는 시장의 흐름도 보이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1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상장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한다는데 그래서 2018년부터 뭐 5년 뒤 2023년까지는 상장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뭐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정말 이커머스 주라는 게 시장 안에서 그룹핑이 이제 가능해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티몬은 2017년에도 상장하려다가 좀 고비를 마시고 안 됐잖아요. 그럼 이번엔 정말 상장이 되는 건지 상장되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 가치는 어떨지 물론 시장 평가에 따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를 앞두고 또 움직이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관련주도 아주 들썩이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 뭐 차이 코퍼레이션인가요? 그 팀원을 결제를 하면 이제 네. 이 결제 대행하는 회사가 이제 차이 제가 코퍼레이션인데 오늘 가입해봤어요. 네. 그 팀원에 차이 코퍼레이션 차이페이. 네, 네, 네. 그 깔아봤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 그 뭐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네. 지금 기본적으로 자, 이게 진짜 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놀라셨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네. 일단 하나증권이랑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가 그쪽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차이페이 네, 여기에 이쪽에요? 투자를 하다 아,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수혜주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또 KG 모빌리언스가 담당을 하더라고요. 요 세 개 회사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큰 이제 이 수혜주다라고 엮이는데 저는 그냥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의 증가성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티몬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은 특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 거의 이제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쿠팡 아니면 네이버. 페이. 근데 하물며 쿠팡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쿠팡도 사실 만약에 네이버가 로켓 배송을 시작해버리면 당일 배송이나 만약에 이길 배송을
지금 이 풀필 그러니까 이 CJ 대한통운이랑 지금 손잡았죠. 풀필먼트 사업을 하잖아요. 네. 이거 완비해가지고 네. 당일 배송 아니면 이길 배송을 해버리면 네이버가 그러면 사실상 이제 쿠팡도 위태로운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회사가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예.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팀원을 쳐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내가 쇼핑을 하고 싶은 물건을 치면 거기에 가격 비교에 팀원이 좀 싸게 있으면 들어가지 않나요? 뭐 저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저희 10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 바뀌었다고 하시길래 네. 아, 근데 아까도 있지만 그 매출이 그게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결국은 팀원이 하려면 내가 최저가 비교해서 계속 상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려면 계속 금액을 깎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사실 마진이? 회사 입장에서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죠. 아. 그리고 그러면 팀원에 그러니까 입점을 하려고 하는 또 쇼핑몰 업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존을 할 수 있을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쿠팡이 버텼던 건 손정희 회장의 그런 약간 이제 거대한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말 뭐 자주 하잖아요.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물적인 감각적으로 투자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쿠팡이 있는 건데 예. 팀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지금 뭐 팀원 관련 수혜주로 뜨는 친구들이 사실 팀원이 잘 돼야지 상장이 중요한 게 실제를 아니라 볼수 있죠. 실제로 네. 매출이 나와야지 다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팀원에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는 쿠팡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 제2의 쿠팡 하면 쿠팡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저기에 대한 네. 너무 이른 그러니까 시장이 요즘에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수혜주 찾기에서 여기저기서 예, 그래 들어가는 힌트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단기 매매는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저걸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뭐 그러니까 팀원 이꼬르 쿠팡 이렇게 네.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 뭐 야, 쿠팡이 뭐 50조 정도 나온다는데 네, 네. 쟤는 뭐 시총이 한 5조 뭐 한 10조 정도는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쿠팡이 이제 상장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 가치가 굉장히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그렇죠. 된다 해서 쓱닷컴, 뭐 이마트 포함해서요. 다 네.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훈풍을 받을 가능성도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업종 내의 분위기라는 건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 분위기를 타기 전에 예. 얘가 상장을 해야 되는데 네. 상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나면 또 다르다. 상장 과정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원 만약에 지금 아까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팀원이 뭐 소셜 그 예전에 소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네. 이게 진짜 성장성이 확 달라지면 네. 그러면 또 다를 수는 있겠죠. 아. 왜냐하면 지금은 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지금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금씩 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막 크진 않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업을 얘가 다시 하면 거기서 성공하면 문제를 다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커머스 쪽에서의 쇼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혜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라고 봅니다. 네, 팽창된 이 시장에서 승자 독식이라면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도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소 조금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2의 쿠팡이 될까? 일단은 좋은 답을 듣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내일 2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